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박신입니다. 4강입니다. 의문의 변동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의문의 변동이 의문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시는 것들을 반드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또한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 의문의 변동을 잘 배우시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어문 규정에서 한글 맞춤법을 보시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 변동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면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는 데도 편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하니까 오늘 강의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출발은 그렇죠. 의문의 변동이 뭐냐? 의문이 바뀌는 게 의문의 변동 아닙니까? 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의문의 변동이란 한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뭐한다? 변한다. 그게 의문의 변동입니다. 즉, 의문이 변동을 하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한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으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럼 왜 변하냐?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요. 발음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표현의 강화 효과 때문에도 의문이 변동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문이 변동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문이 바뀌는 겁니다. 왜?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아니면 잘 들리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문이 변동된다는 거. 괜찮습니까? 이 의문의 변동은요.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4개가 뭐냐? 첫 번째 교체입니다. 탈락, 첨가, 축약이 있습니다. 요거 함께. 의문의 변동은 총 4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습니다. 다시 의문의 변동 4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2015년도 서울시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요렇게 문제 출제됩니다. 물론 요렇게라는 것은요. 요거 진짜 이제 수능식하고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EBS에 보면은요.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능식으로 공무원 시험도 수능식으로 참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잘 보십시오. 의문의 현상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로 나눴죠. 대치라고 했는데 솔직히 교체입니다. 교체. 대치가 교체야.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체? A라는 친구가 B로 바뀐 거죠. 교체된 거다. 그렇구나. 탈락, A라는 친구가 이건 빠진 겁니다. 탈락이고요. 여기 없는데 생긴 거니까 첨가죠. 얘는 2개가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축약입니다. 간단하죠.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먼저 준 겁니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을 준 겁니다. 대치, 탈락, 첨가, 축약을 준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됐죠? 그리고 밑에 보기를 줬습니다. 소타고, 여기 가가 뭐게, 나가 뭐게, 여기서 한번 찾아봐라 이거죠. 뻔합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문제.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다른 거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뭐가 티읕이 디귿으로 뭐 한 겁니까? 바뀌었네. 대치됐네. 이거 아닙니까? 이건 대치입니다. 그래서 기억입니다.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니은을 보면, 나를 보면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이 됐습니다. 2개가 하나로 줄었죠. 축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축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축약은 뭐? 리을. 다음 몇 번? 2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무원의 문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은요.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건데,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교체부터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교체입니다. 교체. 다시 한번 교체는 뭐라고요? 기존의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교체라고 합니다. 자, 살짝 밑줄만 긋자.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게 교체형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 교체된 거야. 그게 교체입니다. 대치라고도 했었죠. 아까.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됐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이런 것들 몽땅 다 뭐라고 한다? 지금의 문법에서는 교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것 중에 문법을 배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유음화, 비음화, 국외음화 등등등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교체라고 한다는 것.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이런 것들 몽땅 다 뭐라고 한다고요? 교체. 그것을 교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는요. 과거에는요. 동화라고도 했었습니다. 동화.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는 동화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의문의 변동을 총 4개로 나누어 드렸죠. 첫 번째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었죠. 과거에는요. 5개로 나눴습니다. 뭐까지 썼다? 동화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동화, 탈락, 축약 됐습니까? 첨가 이렇게 총 5개로 나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동화 이게 빠지고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또한 뭐에 들어간다? 교체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럼 말은 아시겠지만 음절의 끝소리라는 것은 뭡니까? 일명 종성이라고 하죠. 그 종성.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명 뭐라고 하더라? 종성 규칙 아님 받침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받침 규칙. 종성 규칙. 받침이니까 받침 규칙. 이라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종성 즉 받침은요. 정확히 몇 가지로만? 7가지로만 발음을 합니다. 그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7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입니다. 7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입니다. 즉 종성규칙은요. 받침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종성, 우리나라의 종성, 받침은 총 7가지로만 발음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이해 들어갑니다. 낚시, 쌍기역이죠. 근데 뭐로 발음하면 된다고요? 기역으로 발음되지 않습니까? 기역. 물론 기역 다음에 시옷은요. 쌍시옷으로 된소리로 발음이 되니까 낚시. 키가 아닙니까? 키읔. 근데 이것이 기역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 다음 뭐 니는 보시고요. 디귿 봅시다. 낫. 똑같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다 디귿입니다. 다 디귿. 됐죠? 히읗의 히읗도 마찬가지로 디귿으로 발음되죠. 이런 것들 몽땅 다 뭐 해당됩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디귿으로 발음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렇죠? 발음되는 게 많은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말말 보시고 밤섬, 법, 숲. 숲도 보십시오. 피읍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뭐로 발음됩니까? 비유로 발음되죠. 여러분 이 표시가 발음기호입니다. 발음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숲이라고 쓴 이 친구 발음은 어떻게 발음된다?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됐죠? 이응, 방정 등등.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할 때 뭘 기억하면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일명 종성 규칙, 받침 규칙이라고 하는데 종성, 즉 받침에는요 정확히 몇 가지만 7가지로만 발음을 합니다. 그 7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 다시 한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안 됩니다. 이응까지 해서 총 7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그 7가지인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알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밑에 있는 거죠. 겹받침 발음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겹받침 발음법. 겹받침 뭔지 알죠?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두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어두자음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나중에 고전 문법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겹받침, 겹받침. 그럼 도대체 이 겹받침이라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이게 참 문제 잘 나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발음하지? 이걸 일꼬로 발음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이꼬로 발음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바로 이 겹받침 발음입니다. 물론 수험생들마다 조금 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선생님, 설마 이꼬라고 누가 발음합니까? 일꼬로 발음하는 거지.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문제에 나오면 꼭 헷갈립니다. 이게.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써드리는 것은 암기. 지금 여기에다 써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내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리을 기역. 암기입니다. 리을 미음. 그 다음 리을 피읍. 이런 친구들은요. 앞, 뒤. 바로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그 외에는요. 앞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간단하면 되고. 다시 한번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요. 앞뒤,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요. 앞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하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항상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외가 참 문제야. 예를 들어서 리을 기역 다음에 뭐가 왔을 때 기역이 왔을 때는요. 앞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다시부터 잘 들으십시오. 단. 이 친구가 모일 때 융언일 때입니다. 융언, 어간, 말음이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용언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언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아까 살짝 말씀드린 읽고 있지 않습니까? 리을 기역 다음에 뭐가 온 겁니까? 기역이 온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친구는 용언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리을로 발음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한다? 이 친구는 읽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겹받침으로. 됐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요거교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밥과 넙이 있죠. 밥, 넙 여기 있는데 자, 밥은요. 뒤에 뭐가 왔을 때 자음이 왔을 때는요.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밝다가 아니라 밥다입니다. 밥다. 이거 이 친구를 발음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밝다, 밥다. 왜? 밥 다음에 뒤에 뭐가 왔습니까? 자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으로 발음해서 이 밥으로 비읍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여기도 있는데 이건 아예 단어 알아두십시오. 단어. 넙둥글다, 넙죽하다. 요런 친구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앞뒤가 아니라
앞이 아니라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됐습니까? 요거를 암기하시면요 신기하게 이 겹받침 발음요 몽땅 다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솔직히 이 정도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겹받침 문제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다 적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 기억 시옷 봅시다. 기억 시옷. 아니죠. 없지 않습니까? 기억 시옷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앞뒤, 앞. 그래서 기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습니까? 리을 비읍. 리을 비읍에 리을 비읍. 아, 여기 없다. 여기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리을 비읍이 아닙니까? 리을 비읍. 아, 리을 비읍 다음에 참. 근데 아까 리을 비읍 그냥 리을 비읍이 아닙니다. 됐죠? 그냥 리을 비읍이 아니라 보다 밥, 그 다음에 뒤에 자음이 왔을 때입니다. 리을 비읍이지만 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 외에 뭐 해당된다? 앞으로 발음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여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덟이 아니라 여덜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웬만한 겹받침 발음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비읍 시옷 봅시다. 비읍 시옷. 없죠? 넘어가는 겁니다. 예외 해당되지 않죠? 그런 것보다 앞이다. 앞.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하니까 갑. 됐죠? 리을 밈 한번 봅시다. 여기 리을 밈 있네.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예외 해당되지 않죠? 뒤에 있는 친구. 그래서 3.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겹받침 발음은요.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50쪽 한번 보겠습니다. 50쪽.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다 풀 수 있겠죠. 음절의 끝소리 교체.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점점 특별히 문법도 암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풀 수 있을 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럼 2015년도 법원직 9급 문제 보십시오. 2015년도 법원직 9급 문제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교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쭉 설명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받침 규칙 일명 종성 규칙이라고 하는데 받침이 정확히 몇 가지로만 7가지로만 발음이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돼서 나왔고 예까지 줬으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 좀 덜하겠죠. 왜? 웬만큼 많이 주니까 그게 수능식입니다. 과거에는요 다 암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비음화, 비음화도 마찬가지죠.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음화라고 하는 거. 화가 이 될 화자 아닙니까? 비음이 아니야. 근데 비음으로 바뀌어. 그럼 비음이 뭔지는 최소한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강의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자음, 우리나라 자음은 총 19개가 있는데 그 9개를 19개의 체계도를 꼭 그려줘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로 가다바지사 기억나십니까? 마누라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왼쪽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막히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음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었어. 그럼 비음이 뭐다? 이게 비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누라야 이 친구가 비음입니다. 얘가 유음이고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음하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야. 근데 이런 친구들로 바뀌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비음의 영향에 의해서. 그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닫는다. 사례가 있으니까. 이 발음 어떻게 했습니까? 닫는다죠.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디귿이라는 친구가 뭐로 바뀐 겁니까? 니은으로 바뀐 거죠. 뭐에 의해서? 앞에 있는 니은의 영향에 의해서. 뒤에 있는 걸.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에 의해서. 이 친구가 바로 비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음이니까 이 친구, 즉 비음이 아닌 친구가 비음으로 바뀐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좋습니다. 그랬을 때 둘 다 발음이 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례를 줄 테니까 이 사례에서 기억과 내용이 다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이 4번입니다. 4번인 거. 솔직히 간단합니다. 가볍게 왜 그런지만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앞만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친구가 처음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발음할 때 이렇게 먼저 바뀌었다가 실제 발음은 어떻게 발음됩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자, 피읍이 뭐로 바뀐 겁니까? 비유로 바뀌었어. 음절의 소리 깊지. 됐죠. 그리고 이 비읍이 뭐에 의해서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에 의해서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비음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있는 것은 4번. 음절의 소리 깊과 비음화 현상이 둘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된소리 되기입니다. 된소리 되기라는 것은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을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된소리 되기. 됐죠? 된소리 되기는 크게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리을로 발음되는 어간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이나 관용사음이 리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 몇 개입니까? 3개 눈에 보이십니까? 그대로. 물론 이런 것들은 그냥 꼼꼼하게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밑줄은 긋겠습니다. 자, 된소리 되기는요. 즉 된소리가 아닌 친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 그게 된소리 되기입니다. 쉽게 그냥 까따빠짜싸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된소리 되기입니다. 과거에 이 된소리 되기는요. 첨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체 부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게 3가지.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 됐고, 2번째.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 3번째는요. 리을. 리을로 발음되는 어간 받침이거나 관용사용음이 리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 이렇게 총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예를 들면 작다. 기역 뒤죠. 작다 이렇게. 기역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죠. 신지, 니은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죠. 됐습니까? 이 친구 보십시오. 넓게 리을로 발음되는 겁니다. 리을로 발음되는 거 뒤에서. 됐습니까? 그렇게 된소리 되기는요. 3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는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된소리 되기는 뭐가 있다? 된소리가 아닌 친구가 그냥 된소리로 바뀐다고요. 된소리 되기라고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비음화입니다. 자, 비음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음이 아닌 친구가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 유음, 리을. 이라는 것은 결국 앞에 친구들은요. 비음이다, 비음이 아니다. 비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하나는 파열음이고 하나는 유음이니까. 됐습니까? 비음, 몸 앞에서 니은, 미음 앞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비음으로 바뀌었죠. 그게 비음화 현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닦는 보십시오. 쌍기역이 기역으로 먼저 바뀌어야겠죠. 왜? 음절의 꼬투리 규칙에 의해서. 내 기역이 니은 때문에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비음화 현상.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유음화 들어갑니다. 유음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음이 아닌 친구가 유음으로 바뀌는 것을 유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유음이 아니야. 유음 때문에 유음으로 바뀌었어. 그게 유음화 현상입니다. 비음인 니은. 니은은 비음입니다. 맞죠? 미음, 니은, 이응은 비음입니다. 앞이나 뒤에 오는 리을의 영향에 의해서 리을은 다시 한번 유음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뭐로 바뀐다? 유음으로 바뀝니다. 크게 유음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됐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십시오. 찰나.
리을 아닙니까? 니은 아닙니까? 그래서 잘 보십시오. 니은, 리을 뒤에 오는 니은이 발음 어떻게 찰나 이렇게 발음 안 되죠. 찰나 이렇게 발음 되죠.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러면 니은은 분명히 비음 아닙니까? 유음 뒤에서 이 친구가 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유음한 현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유음한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됐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알고 계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처음 배운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것들은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호흡이 좀 맞아야지만이 성적이 금방 올라갑니다. 호흡이 맞지 않으면요, 저도 숨쉬기 힘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숨쉬기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식으로 2013년도 소방청 9급아닙니까? 이런 거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피읍이 비로 바뀌었죠. 뭡니까? 음절에 끝소리 교체. 됐죠? 기억이 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음이 아닙니다. 근데 비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얘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뭡니까? 유마. 그러네. 다 몇 번? 1번. 이 아니 쉽겠습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음론 하면은요. 음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음운 변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실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구개음어 들어갑니다. 구개음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모음 앞에 디귿과 티읕이 뭐로 바뀐다?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것을 구개음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모음 앞에 있는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개음어라고 합니다. 단 이때 이 모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식 형태소입니다. 이 친구는 뭐다? 형식 형태소. 흔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형식 형태소 뭐 있습니까? 조사, 어미, 접사 같은 거. 형식 형태소. 대표적인 게 접사, 어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식 형태소죠.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형식 형태소.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음 앞에 있는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고요.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 이모음이라는 친구가 모일 때 형식 형태소여야 합니다. 그럼 형식 형태소는 뭐냐? 대표적인 거 접사라든가 어미라는 친구들이 형식 형태소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가겠습니다. 해돋이 발음할 때 해돋이죠. 그때 이가 뭔지 아십니까? 접사 아닙니까? 접사. 형식 형태소 앞에 이모음 앞에 디귿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개음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마찬가지죠. 이때 이도 마찬가지로 형식 형태소입니다. 같이 다 치다 마찬가지겠죠. 됐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구개음화의 특징입니다. 한 형태수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형태수가 하나일 경우에는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들 구지도 마찬가지겠죠. 자, 보시면 아까 굿이가 있었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구지로 구개음화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요. 형태수가 두 개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이 굿단입니까? 용언의 어간. 흔히 말하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거는 부사 파생 전미사죠.
이것은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라 두 개의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는 거고 잔디 같은 경우는 이건 하나의 형태소죠. 잔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잔디. 왜?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3번은 그냥 보시고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됐냐면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밭이랑 눈이랑 얼만큼 있어? 이렇게. 다시 한번. 너 밭이랑 눈이랑 얼마만큼 있어? 얼만큼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밭이랑 해서 이 이랑이 뭔지 아십니까? 밭과라는 조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형식 형태소라는 의미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모음 앞에 있는 티읕이 뭐로 바뀝니까? 치읓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왜? 국외음화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밭이랑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랑이 뭐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근데 이 밭이랑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음될 수도 있습니다. 밭 플러스 이랑. 이것도 단어, 이것도 단어. 흔히 말하는 합성어죠, 합성어.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합성어. 됐습니까? 그럴 때는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얘는 뭐다? 어근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분명히 두 번째 보였습니까?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는요.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안 일어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성 명사의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점과 상관없이 뒤에 있는 몸이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는요. 뭐가 첨가되는지 아십니까? 니은이 첨가됩니다. 자, 우선 지우고. 자, 보시면 앞에 있는 자음과 상관없이 뒤가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됩니다. 니은 첨가. 그래서 우선 제일 첫 번째 이 친구들은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니은 첨가 들어가고요. 니은 첨가 그다음에 음들의 끝소리 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도 뭐로 바뀝니까? 비음으로 바뀝니다. 반니랑. 이건 비음화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니은 첨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비음화 현상. 그래서 결국 합성어인 밭이랑은요. 어떻게 발음한다? 반니랑으로 발음합니다. 밭이랑으로 발음하면 틀립니다. 반니랑. 이게 발음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바로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는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니은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유치 이런 것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발음되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국외음화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게 바로 이겁니다. 수험생들 그때 부지기수로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밭이랑인데 한 친구는 밭이랑, 한 친구는 밭니랑 그 차이를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외음화가 이모음 앞에 디귿과 티읕인데 이 이모음은 형식 형태소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발음 문제는 이렇게 하는 이것도 한번 해볼까? 밑줄친 표현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하늘이 맑게. 릴 기억이죠? 뒤에 뭐가 왔습니까? 기억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맑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용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해서 맑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이건 티읕이죠. 그 다음 을 이게 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사 아닙니까? 목적격 조사. 형식 형태소. 이게 올 때는요. 이 받침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와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끝을이 아니라 끝틀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요 뭐가 된다? 끝틀입니다. 끝틀.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렇게. 됐죠? 주의. 의 발음 두 번째 음절의 의는요. 이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밥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밥 다음에 뒤에 뭐가 왔습니까? 자음이 왔기 때문에 앞뒤 뒤에 밥고 봤습니다. 답 몇 번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답이 2번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의문 변동은요. 충분히 다 맞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탈락. 탈락은 뻔하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게 탈락 아닙니까? 보시면 두 개의 음이 만났을 때 어느 한쪽에 탈락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자음이 탈락하기도 하고 몸이 탈락하기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자음이 탈락할 때는요. 자음 탈락은 이런 게 있습니다.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 이게 자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은 의 탈락 또는 같은 음 탈락, 동음 탈락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탈락은.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리을 탈락. 합성이나 파성의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하거나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리을 탈락입니다. 자, 밑에 예를 보면 합성이나 파생의 과정이죠. 합성이나 파생은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성어 만들 때나 파생어 만들 때 합성이나 파생의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 솔도 단어고 나무도 단어입니다.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합성어죠. 근데 이렇게 솔 플러스 나무 하다 보면요. 이게 합성의 과정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리을이 떨어집니다. 리을 탈락 현상입니다. 밀다와 닿답니다. 됐죠? 밀다와 닿답니다. 그러니까 밀다와 닿다에서 미다지가 됐다는 것 자체는 뭐가? 리을이 날라간 거 아닙니까? 됐죠? 여기도 불 더하기 삽입니다. 그게 부삽이 됐다는 것을 리을이 날라갔다는 얘기죠. 쌀전이 싸전이 됐다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느질 파생의 과정이죠. 질이 전미사니까.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다가 활용을 하면 갈다, 갈고, 갈지 뭐 이런데 가니, 가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리을이 떨어졌습니다. 맞죠? 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니, 둥글다도 마찬가지, 둥구니 다 리을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도 리을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아무튼 이게 리을 탈락. 자, 그다음에 히읗 탈락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다 어디 있냐면요. 한글 맞춤법에 다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잘 배워두면 나중에 한글 맞춤법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편합니다. 히읗 탈락.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히읗이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그대로 히읗이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합니다. 그게 히읗 탈락입니다. 조은 분명히 히읗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히읗이 탈락해서 조은. 만아서 마나서 끌이다. 여기에 전미사 아닙니까? 끌이다. 괜찮습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히읗이 탈락한다. 됐죠? 그 밖에 자음 탈락. 모음 앞에서 시옷이 탈락합니다. it어 기본이 있다니까. 이어. 그따도 그어. 갓난 원래는 갓난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갓난. 근데 니은이 탈락해서 가난. 중용, 조용 이런 식으로. 동음이 탈락한 거죠. 니은, 니은. 니은이 탈락한 겁니다. 이것도 이응, 이응. 이응이 탈락한 거 아닙니까? 동음 탈락. 자, 그 다음에 모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의탈락. 이 의탈락은요. 의는, 의모음은 다른 어떤 모음에 비해서도 힘이 작습니다. 힘이 약해. 그래서 다른 모음과 결합을 하면요. 무조건 탈락을 합니다. 그게 의탈락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어서 봅시다. 크. 기본이 크다니요. 크다. 근데 다른 모음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요. 신기하게 얘가 탈락을 한다고요. 크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커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키읔과 어가 만나서 커서가 된 겁니다. 의탈락 현상입니다. 써라 마찬가지 써라.
담그아도 담가도 다 의탈락 현상입니다. 됐고 넘어갑니다. 동음탈락 뭐 동음일 때 탈락하는 겁니다. 가아서 가소가 됐으니까 아몸 하나가 탈락한 거 아닙니까? 됐죠? 우탈락, 어탈락, 아탈락 등등등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탈락. 아 그러네. 탈락이라는 것은 잠탈락도 있고 몸탈락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리을 탈락이라든가 의탈락은요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의문의 탈락 현상이 반영된 어휘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탈락 현상이 있니 없니 2차입니다. 따라의 기본형은 따르다죠. 의라는 모음은요 다른 어떤 모음과 결합을 하더라도 떨어지죠. 얘가 떨어지면서 따라가 된 겁니다. 의탈락 현상입니다. 바늘 플러스 질입니다. 리을이 탈락한 겁니다. 합성이나 파생의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한 겁니다. 우러르답니다. 우러르에다가 어가 결합하면서 의가 탈락하고 우러러가 된 겁니다. 의탈락 현상. 요거는 답이고요. 겨울 플러스 냅니다. 리을이 탈락한 거죠. 이게 왜 답이냐면 이 친구는 보이다입니다. 보이다. 오몸과 이몸이 결합해서 외몸이 된 겁니다. 이 친구는 축약이죠. 탈락이 아니라. 그래서 두 친구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축약이지 얘는 탈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첨가. 첨가라는 것은요. 없던 게 생기는 게 첨가입니다. 대표적인 거 사이소리 현상. 자 여기 보십시오. 사이소리 현상은요. 의문의 변동 중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은요. 몽땅 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제 내년까지 혹시라도 기출문제를 볼 수 있으면요. 기출문제에서 최소한 2-3번 이상 무조건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사이소리 현상 관련된 즉 첨가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첨가,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 이퀄 첨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 들어갑니다. 두 개의 형태 소도는 단어가 올려서 뭐가 될 때? 합성 명사가 될 때입니다.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서 뭐가 될 때? 합성 명사가 될 때. 만약에 합성 명사가 안 되면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성 명사가 될 때. 앞말의 끝 소리가 울림소리, 뒷말의 첫 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 일 경우에 뒤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정의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서 합성 명사가 될 때 앞에 끝말이 울림소리고요. 뒤에 첫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일 경우. 그대로 뒤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이해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밤길. 이 친구는 밤도하게 길이죠. 분명히 합성명사 맞습니다. 앞말이 뭐로 끝났습니까? 이렇게 울림소리입니다. 미음은 울림소리인 거 알고 계시죠? 유일하게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는요. 마누라야입니다. 그리고 결합을 시켰더니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밤길 이렇게 쌍기역으로 발음이 됩니다. 즉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사이소리 현상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왜? 합성명사 조건 만족했고 앞에 끝 울림소리 만족했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매사소리일 때 그 친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됐으니까 그대로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앞말의 의문과 관계없이 뒷말이 뭐일 때?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니은이 하나 또는 둘 덧납니다.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다시 앞말의 의문과 관계없이 뒷말의 첫소리가 이, 나, 야, 여, 요일 때는요. 니은이 하나 또는 둘 덧납니다.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뭇잎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잎. 나무 플러스 잎이죠. 원래는. 나무 플러스 잎이야. 합성문서 맞습니다. 앞말과 상관없이 뒷말이 이야, 여요, 유니까 발음해보면 알겠지만 자, 첨가가 이런 식으로 첨가가 일어나죠. 나뭇잎. 물론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암기하십시오. 앞말의 음운과 관계없이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라는 게 이게 이겁니다. 야, 여, 요, 유. 시작하면 니은이 하나 또는 둘 덧납니다. 니은 첨가. 그것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세 번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요.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하나 덧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대로 코 플러스 날입니다. 콧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거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되죠. 그럴 때 발음 어떻게 합니까? 콧날이면서 이렇게 니은이 하나가 첨가된 난입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뭐다?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아, 그렇구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면 니은이 하나 덧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자, 우선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이소리 현상은요, 그대로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만이 나중에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자. 이게 이 음절의 한자거든요. 원래 이 한자어의 경우, 이 음절의 한자어의 경우에는요, 원래 원칙은 사이쇼스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단 예외가 있습니다. 몇 개? 3개. 6개. 이거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은 예외고요. 이 친구에 해당하지 않으면요, 몽땅 다 비록 사이소리 현상이라 할지라도 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됐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자가 모여서 단어를 읽을 때 뒤에 자음이 된 소리로 발음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맞습니다. 아무튼 단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한자의 경우 6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앞에서 콧날 보이셨죠? 콧날. 원래 코 플러스 날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발음해 봤더니 신기하게 니은이 첨가돼서 콧날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소리 현상 맞지 않습니까? 그때 사이소리 현상이네. 자, 그때 앞에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으면은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나누기 위해서, 구별해 주기 위해서 시옷을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콧 플러스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옷을 붙이는 겁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음절의 한자어다 라고 하면은요, 쓱 봐서 6개에 해당되면은 사이쇼를 붙이는 거고요. 6개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이소리를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 분명히 이 음절의 한자어입니다. 앞말이 물림소리고요. 뒷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가 어떻게 발음됩니까? 물가 된 소리로 발음됩니다. 즉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음절의 한자이고 요 6가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붙이지 않는데 모음으로 끝났어도 붙이지 않습니다. 대구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 원래 만약에 이 대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였다면은요, 사이시옷을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초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발음을 초점 하죠. 근데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씁니다. 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가? 이 6가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저는 밑에 봅시다. 밑줄 좀 분과 같은 발음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게 이런 게 좀 어렵죠. 날씨가 추워지면 솜잎을 앞 음절과 상관없이 뒤가 이야, 여요, 유로 시작했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됩니다.
이건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솜잎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찾으십시오 이건데 이 답이 1번입니다. 1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글 맞춤법 보시면 알겠지만 송별련이 아니라 송별련입니다. 송별련. 이 친구는요 발음을 송별련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 그래서 몇 번? 1번. 나머지는 꽃잎, 막닐, 한여름 이렇게 다 니은이 첨가됩니다. 근데 1번만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 그래서 몇 번? 1번.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축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축약이라고 하죠. 자,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 자음 축약, 일명 거센소리 되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 예사소리. 란 친구가 히읗과 만나면요 뭐로 바뀝니까? 거센소리.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축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자음 축약은요 거센소리 되기라고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모음 축약입니다. 모음 축약은 일명 뭐라고 한다? 음절 축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앞에서 예를 못 들었습니까? 보이다. 이게 뭐로 바뀔 수 있다? 되다. 왜? 오 모음과 이 모음이 결합해서 외모음이 된 겁니다. 두 개가 하나로 줄었죠. 이런 것을 축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음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모음 축약은요, 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3음절입니다. 근데 그걸 몇 음절로 바꿨습니까? 2음절로 바꿨습니다. 그 음절도 줄였죠. 그래서 일명 음절 축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꼭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개념이 적용이 될지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풀어서 아, 문제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구나.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합시다. 밑에 박스를 보면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여 소리가 이거는 뭐 축약 아닙니까?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여 소리가 나는 현상입니다. 미다지, 국외음화, 국화입니다. 이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국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약 맞습니다. 맏형이죠. 맏형. 이 발음 어떻게 하냐면요. 형 이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약 맞죠. 놓고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그러니까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게 된 거죠. 이것도 축약입니다. 답 몇 번 그래서 1번. 미다지는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약이 아니라 국외음화 현상입니다. 국외음화죠. 국외음화. 다시 한번 여러분 국외음화는요. 어디에 해당된다? 빙고. 교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 진도를 끝내봤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솔직히 실전 확인 문제는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실전 확인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틀린 거 있으면 질문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때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자, 뭐를 할 거냐면 형태론 들어갈 겁니다. 형태론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예습한 상태에서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